여러분은 중동이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전쟁, 테러, 폭격, 난민 같은 이미지를 떠올릴 겁니다. 뉴스에서도 늘 그런 장면이 반복되니까요. 가자 지구의 폭격 장면, 시리아 내전의 폐허, 예멘의 기아 문제, 그리고 최근 이어지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까지. 세계 뉴스의 중심에는 늘 중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필 중동일까요? 왜 유독 이 지역에서는 갈등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단순하게 말합니다. 종교 때문 아니야? 물론 종교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설명되지 않습니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중동 문제를 이해하려면 종교뿐 아니라 역사, 제국주의 석유, 강대국 정치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중동이라는 말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중동이라는 표현은 원래 서구에서 만든 개념입니다. 유럽을 기준으로 동쪽 가운데쯤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지역은 외부의 시선 속에서 규정된 공간이기도 합니다. 보통 중동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단순히 사막과 석유의 땅이 아닙니다. 중동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있었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이라는 거대한 종교가 모두 이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즉 중동은 원래부터 세계사의 중심 가운데 하나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중동 갈등의 가장 깊은 뿌리는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 이슬람 내부의 분열을 이야기합니다. 이슬람은 크게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는데 이 갈등은 단순한 교리 차이가 아닙니다. 원래 무함마드 이후 누가 정통 후계자인가라는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분열은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 중심 국가이고 이란은 시아파 중심 국가입니다. 이 두 나라는 중동 패권을 놓고 오랫동안 경쟁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 분쟁에도 서로 개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멘 전쟁은 단순한 내전이 아닙니다. 사실상 사우디와 이란이 서로 영향력을 겨루는 대리전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이 단순한 종교 전쟁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종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권력과 영향력, 안보와 지정학이 더 핵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동 문제를 이해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원래 중동 대부분은 오스만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 지역 국경을 새로 그어버립니다. 문제는 그 국경이 너무 인위적이었다는 겁니다. 민족과 종교, 부족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서로 다른 집단들이 하나의 국가 안에 묶이게 되었고 훗날 심각한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건국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대인 국가가 세워지면서 기존에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의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양측 모두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와 박해의 기억을 갖고 있고 팔레스타인인들은 자신들의 땅을 잃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가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동을 세계 정치의 핵심으로 만든 것이 바로 석유입니다. 중동은 세계 최대 석유 생산 지역입니다. 특히 페르시아만 일대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에너지 공급지입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이 중동에 깊이 개입하게 됩니다. 특히 미국은 중동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석유 때문이기도 하고 냉전 시절에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부 개입은 때때로 더 큰 혼란을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3년 이라크 전쟁입니다. 미국은 대량 살상 무기를 이유로 이라크를 공격했지만 전쟁 이후 엄청난 혼란이 발생합니다. 정권이 무너진 뒤
권력 공백이 생겼고 종파 갈등이 폭발했고 극단주의 세력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등장한 조직이 바로 이슬람 국가였습니다. ISIS는 단순한 테러 조직이 아니라 실제 국가처럼 행동하려 했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또 다른 거대한 변화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랍의 봄입니다. 중동 여러 나라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진 겁니다. 처음에는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정권이 무너졌지만 이후 더 큰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시리아는 끔찍한 내전으로 빠져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미국, 러시아, 이란, 터키 등 수많은 외부 세력이 개입합니다. 즉, 현대 중동 전쟁은 단순한 국가 간 전쟁이 아니라 여러 세력이 동시에 얽힌 복합 전쟁이 되어버린 겁니다. 게다가 최근 전쟁은 예전처럼 전선이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드론 공격, 사이버전, 정보전, 경제 제재까지 모두 전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즉, 현대의 중동 갈등은 군사 충돌만이 아니라 경제와 기술, 미디어까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미디어입니다. 우리는 중동을 대부분 뉴스 영상으로 접합니다. 그런데 뉴스는 언제나 일부 장면만 보여줍니다. 강렬한 폭격 장면이나 피난민 모습은 감정을 자극하지만 그 뒤에 있는 역사와 구조는 잘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중동을 단순히 항상 싸우는 곳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 경제, 역사, 국제관계가 모두 얽혀있는 매우 복잡한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중동은 어떻게 될까요? 평화는 가능할까요? 쉽게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동 갈등은 하나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역사, 종교, 석유, 강대국 이해관계가 모두 겹쳐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희망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에는 일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고 경제 협력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갈등과 협력이 동시에 존재하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중동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단순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 때문에 싸운다. 저쪽이 무조건 악이다. 이런 식으로 보면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중동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복잡함을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동 문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석유 가격, 국제 정치, 난민 문제, 세계 경제, 전쟁 위험까지 모두 우리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중동을 이해한다는 것은 오늘날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는 것과 거의 같은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